동생들 안녕. 영규영이야. 항사 대민이 근현대사편 자 제1공화국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잠만보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1948년부터 60년까지 볼 텐데요. 자 출제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출제 포인트는 헌법 개정 역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52년에 있었던 발췌개헌, 54년에 있었던 4.4 5입개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4.19 혁명 전개 과정이 매우 중요하죠. 네, 그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자 1948년 50총선거에 당선되었던 국회의원들 재헌의회라고 하죠. 그들이 헌법 제정했을 때 국회 간선이었고 4년 중임이었고 당시 재헌의회 임기는 2년이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년 중임제의 중임은 몇 번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2번입니다. 2번까지 가능하다는 걸 꼭 잊지 마셔야겠어요. 자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죠. 대통령 이승만이었는데 김구 선생님은 정말로 안타깝게도 자 바로 본인이 살고 있는 경교장에서 부하 안두희에 의해 죽임을 당하죠. 49년 되겠습니다. 자 1950년 5.32대 총선에서 이승만 세력들은 참패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 1940년대 후반에 있었던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 반민법에 대한 이 국민들의 큰 실망감이 있었지요. 자, 그래서 이승만 세력들이 참패한 이후에 이승만은 자유당이라는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51년에요. 자, 그리고 이제 1952년에 이제 이 대통령 선거하러 바로 직전에 바로 이승만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헌법이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국회를 자 간선제를 통하여서 대통령 뽑는 국회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것과 양원제를 실시한다는 것과 또 국회에서 또 국무위원회 또 불신임을 할 수 있다라는 국회 국무위원 불신임제 이런 것들을 발췌했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 중에 양원제는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요. 직선제는 실행에 옮겨졌다는 건데요. 직선제로 옮겨졌다는 것은 전쟁 중에 직선제로 갔을 때에는 사실상 전쟁 중에는 뭐 유세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는 현 대통령을 그대로 이제 뽑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야당은 거의 선거 유세를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이게 부산에서 헌법 개정을 통과시켰던 건데 그래서 이걸 부산 정치 파동, 특히 헌법 개정에 있어서 기립 투표의 방식이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정치 파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 개정을 토대로 바로 이제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방식이었습니다. 누가 되었죠? 이승만이 되었습니다. 자, 52년 그래서 이승만은 재선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2년부터 4년 더 하게 되는 거죠. 몇 년까지 하는 겁니까? 56년까지 합니다. 그렇죠. 근데 중임의 제한 때문에 56년 선거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합니까? 4.4 5입개헌을 실시합니다. 그렇죠. 헌법을 개정하게 되죠. 자,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의 제한을 폐지한다라는 건데 이것을 자, 135.3333이라고 하는 정족수 135표가 나왔는데 4.4 5입으로 통과시켰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2차 개헌이 통과됨에 따라 4.4 5입 개헌이 통과됨에 따라 56년 선거에 이승만이 또 출마하게 됩니다. 이승만의 독재가 이제 현실화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반대했던 이승만의 등지는 세력들이 이제 호헌 동지회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호헌. 기존의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존의 헌법은 이승만이 4.4 5입 개헌하기 전의 헌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헌법, 바로 4.4 5입이 아닌 헌법, 이런 것들을 지키자라는 세력들이 바로 민주당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후보가 이제 56년에 나오게 되는 건데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자, 1956년에 이승만도 출마. 근데 신익희도 과거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독립인사예요. 그리고 이제 무소속에 조봉암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신익희가 갑자기 급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조봉암은 자, 조봉암도 굉장히 많은 표를 얻게 됩니다. 20% 이상의 자, 표를 얻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승만이 당선되었고. 근데 이제 부통령 선거에서는 이기붕이 지고 장면이 이겼다라는 겁니다. 예. 자, 이승만은 절반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앞으로 조봉암의 인기가 점점점 높아질 걸 예상했기 때문에 조봉암이 만들었던 정당 진보당을 바로 자, 이 간첩 혐의로 이 당 자체를 아예 와해시켜 버렸었고 조봉암은 간첩이기 때문에 아예 사형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무슨 사건이라고 합니까? 보안법 파동 아니. 진보당 사건입니다. 그렇죠. 진보당 사건과 더불어서 보안법 파동도 연결이 되긴 해요. 뭐냐면 이 진보당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당시 국민들은 이승만 독재에 대해서 이제
더욱더 악랄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이 이승만 독재를 이제 불만을 갖게 되는 반대하는 그런 여론이 더 들끓게 되잖아요. 그 여론을 이제 완전 진압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 게 바로 보안법 파동이 되는 거거든요. 아, 예. 맞네요, 맞네요. 그러니까 재무장 사건과도 관련이 있긴 합니다. 예, 되겠죠? 예, 그렇게 했고요. 자, 그다음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이승만 독재에 반대했던 신문이 경향신문. 그래서 경향신문도 폐간시켰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예. 예. 특히 이제 진보당 사건 보안법 파동을 계기로 해서 이 좌익 혁신계 세력 이들을 또 어마어마하게 이 이승만 정부가 탄압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0년 선거에 또 출마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48년부터 52년까지 1선이죠. 52년부터 56년까지 2선이죠. 56년부터 60년까지 3선이죠. 이렇게 꼭 1선, 2선, 3선을 기억해 주세요. 3선까지 하였습니다. 4선 도전하는 거죠. 이승만 또 출마하였습니다. 자, 조병옥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또 민주당 후보로 나왔는데요. 이분도 이 독립운동을 했던 인물인데요. 특히 미군 정청에서도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자, 조병옥이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요. 이분도 갑자기 급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승만은 당시 이제 다른 후보 없이 찬반 투표로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60년 선거의 아주 하이라이트는 바로 부통령 선거였죠. 이기붕이 한번 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3.15 부정선거로 이기붕을 당선시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3.15 부정선거 드러나게 되면서 이 마산 시위가 전개되는데 그때의 어떤 한 고등학생이 사망했던 사건이죠. 그 사람 이름이 뭐였어요? 김주열 열사입니다. 김주열은 최루탄을 맞고 그 시신으로 발견되게 되는 건데요. 자, 김주열이 시신을 들고 행진하면서 시가 격렬해졌고, 자, 4월 18일 날 고대 학생들은 또 이승만의 정치 깡패라고 할 수 있는 따벌레 백골단 그들한테 또 엄청나게 구타당했던 그 모습이 다음 날 4월 19일 날 신문 기사에 실리게 되는 거죠. 학생들이 분노하면서 이승만이 살고 있는 경무대의 침입을 시도하였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경찰들이 학생들을 발포하게 되었죠. 무려 100여 명 이상이 이렇게 사망하게 됩니다. 교수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자기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이렇게 총을 맞고 죽고 있는데 교수들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교수도 시국선언에 참여하면서 이 교수들의 이 선언이 그리고 교수들의 이런 시위가 더욱더 격렬해지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승만은 하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이때 군인이 바로 중립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 군대가 이승만 편을 들지 않았던 것은 참 다행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승만 정부 제1공화국에 대한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요. 1공화국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관련된 기출선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췌개헌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발췌개헌과 관련된 기출선지가 나온 적이 있지요. 말씀해 주실까요? 발췌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의 국무위원 불신임제이다. 그쪽 말이니까 발음이 좀 어렵긴 해요.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러면 다시. 발췌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의 국무위원 불신임제이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선제와 국회 국무위원 불신임을 발췌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양원진의 신이 옮기진 않았었고요. 알겠죠? 그렇게 했고 4.19 혁명 과정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4.19 혁명 과정에 대한 내용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4.19 혁명 당시 경무대를 향해 돌진하던 시위대에 경찰이 총격을 가하였다. 대학교 교수단의 시국선언이 발표되고 국회 앞까지 시위 행진이 진행되었다. 자, 경무대학까지 진출했던 학생들, 그 이후에 교수의 시국선언, 이 전후 관계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공화국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